그래서 추천합니다. 달리쌤이 만든 책, 달리쌤이 지은 책, 달리쌤의 책, 상상력을 키워주는 초등학생 글쓰기 192. 띠린. 안녕하세요. 5분 교육학의 달리쌤입니다. 오늘은요, 교육심리학에서 5번째 시간이죠.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이버 교육심리학 사전에서 정의하는 내용에 따르면요, 창의력이란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전통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거나 비일상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을 우리는 보통 창의성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창의성은 크게 인지적인 부분이랑 정의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적인 부분은요, 저희들이 많이 들어봤던 거예요. 유창성이다, 융통성이다, 민감성이다, 독창성이다, 정교성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정의적인 부분은요, 어려운 것들을 좋아하는 성향, 어려운데도 즐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제적 남자 같은 거 보면. 그리고 해답을 잘 못 찾는 것을 잘 버티는 거. 답답하지만 참을 수 있어. 내가 맞춘 다음에 희열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는 성향.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를 탐구하려고 하는 호기심, 이런 것들이 창의성의 정의적인 측면입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창의성의 요소를 인지적인 부분과 정의적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 요소의 의미는 유창성이 뭐고 독창성이 뭐고 이런 건 두세 번만 읽어보시면은 그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창의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2012년 초등 임고 이후에는 시험에 기출되고 있지 않은 개념이긴 하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5 개정교육과정은요, 창의융합형 인재를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과 관련된 내용은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새롭고 기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창의적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창의적이신가요? 아니면 창의성이라는 일도 없나요? 저는 어떠신 것 같으신가요? 교육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창의성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명언,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이거 아시나요? 인용하면 좋습니다. 물론 지식보다 중요하지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상상력과 창의성,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거 중요하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창의성이 최근 들어서 더 부각될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은 컨텐츠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컨텐츠예요. 얼마 전에 라디오스타 보는데 유세윤이 이제 김종국 이제 앞에서 깐족거려가지고 그거 영상으로 찍고 김종국이랑 쇼리랑 팔씨름 하는 거 찍고 다 컨텐츠라는 거야. 다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왜냐면 만들어질 만한 건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컨텐츠에 다들 목말라 있어요. 안 나왔던 거. 결국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앞으로 성공하겠죠. 그럼 새로운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이 있어야만 기존에 없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주목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창의성을 길러주는 기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기법들을 적용한다고 창의성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식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의 방법들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의성과 관련된 논술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기법을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키워드 채점을 하게 될 거니까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몇 가지는 좀 적어둘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법들을 소개드리는데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것은 4가지입니다. 4가지.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한 거죠.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브레인스토밍. 그래서 이건 브레인 라이팅이랑도 연결되죠. 그래서 생각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에벌리의 스캠퍼라는 겁니다. 스캠퍼는 SC, 이게 다 약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S는 대체, substitute, 그리고 C는 combine, 그리고 A는 adapt, 적용하는 거, 그리고 M은 modify, 수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스캠퍼 기억하시고 스캠퍼의 약자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드보노의 두 가지 방법입니다. PMI와 Fixed Thinking Hat이라는 육색 사고모 방법인데요. PMI는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팅. 어떤 경험을 한 다음에 이 경험과 관련된 또는 이 주제와 관련된 장점, 단점, 흥미로운 점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육색 사고모는요, 모자 색깔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게 바로 네 번째 소개드릴 월트 디즈니의 세계의 방이라는 개념입니다. 디즈니는 뭐 지금 세계적이잖아요. 디즈니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이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떠올린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몽상가,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실무자. 실무자는 현실적으로. 세 번째는 비평가. 좀 더 날카롭고 정교하게 보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을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자, 창의력은요, 사실 교육학 시험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뭐 교사분들, 뭐 직장인분들, 어디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창의력에 대한 자신감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행복한 왕자라는 예전에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 아시나요? 예. 그 책의 저자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거든요. 근데 이 오스카 와일드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소설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창의력은 다 써버릴 수 없다. 창의력은 사용할수록 계속 생겨난다. 참 멋지죠? 누구는 다 고갈된다고 하는데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은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요, 아이디어의 톰 켈리라는 사람이 했거든요. 창조적 자신감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Creative Confidence라고 하는데, 어떤 개념이냐면요, 나는 창의적인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창의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오스카 와일드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창의적이 되고 싶다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클립을 한번 돌려보시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은 창의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창의적인 이유로 어떻게 공부를 조금 할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의력을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를 수 있는 거니까요. 창조적 자신감 아시죠? 저도 창조적 자신감을 가지고 과연 내가 얼마나 창의적일 수 있을까를 내 자신을 스스로 테스트하면서 만들어 본 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상력을 키워주는 초등학생.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최근 들어서 임고 준비하시는 분들, 구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클립에서 뵙겠습니다.